요즘 신문지상은 늘 장식하는 트럼프 아저씨. 예. 그래서 트럼프 아저씨 그 캐나다 총리하고 막 싸웠다 하잖아요. 그죠? 전화로. 처음에는 50분 동안 통화했는데, 둘이서 나중에 욕설이 오고 갔다는데, 캐나다 총리가 욕을 먼저 하진 않았을 거고, 트럼프가 욕을 먼저 했겠죠. 음, 영어로 F로 시작하는 걸 했든지, 그 정도는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바로 관세를 250% 때리겠다고 이러는데, 재밌는 상황입니다. 왜 막무가내로 괴롭힐까요? 막무가내로. 이게 하나 알아야 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있죠. 일단 한국에 있는 언론 보도들은, 뭐, 제가 우파 좌파 이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윤석열이 잡아낼 때 MBC 이런 거 보도 잘 봐요. 아, 이거 잘한다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거 보면, 좀 이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다 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제목 뽑은 거잖아. 왜 막무가내로 세상을 괴롭힐까? 세계를 괴롭힐까? 이게 포커스가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저렇게 할까? 우리가 볼 때 막무가내 같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싸웠다, 오늘 바뀌었다, 어제 관세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진짜 금화교회가 같은 건데요. 트럼프가 실제 관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죠. 관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에 저렇게 싸우느냐. 그럼 관세만 갖고 하느냐? 아니에요. 트럼프가 가지고 가려는 것은 미국의 힘입니다. 힘. 미국이란 나라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카드가 관세라는 겁니다. 왜? 관세를 때린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그때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관세란 무기는 대내외적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자,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내 세금을 가져오겠다. 자, 왜?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누구는 관세 우리한테서 많이 받아들면 우리는 너한테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했잖아. 미국이 세계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입니다. 미국은 무역에서 흑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웃기죠? 다 사놨어요. 외국에서. 흑자를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지향적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미국 경제를 좀 이해하시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관세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 차이를 같이 맞추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도 올라가지만, 수입 물품이 올라가는 대신 미국에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풀겠다고 하는 거냐?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이 돈 가지고 국내에 풀겠다는 거죠. 국내 물가는 오릅니다. 왜? 관세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죠. 대신에 관세가 오르면 내 거 팔 때도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관세가 오르니까 국내 물가는 오르는데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지만 그 사람의 일반인들의 소득이나 다른 것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짝 증명이 된 게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체인소우 들고 나오는 그 대통령이 지금 아르헨티나가 비민청하고 죽을 맛이에요. 진짜 그렇지만 국가 경제는 살아나고 있어. 네. 진짜 아르헨티나는 그 공무원의 해가도 국가가 정말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경제 지표는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죽을 사람 죽고 넘어갈 사람 넘어가지만 국민들의 일부는 안녕하세요 형님. 국민들의 일부는 망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국가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한마디로 안으로는 좋아. 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다른 일이 생겨. 왜? 임금도 오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기타 등등을 내가 조정을 해줄게. 왜? 에너지 이제 베이비 드릴 이제 계속 시초하겠다 이거죠. 원자로 다 돌리겠다. 그린 에너지 막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해주겠어. 다시 우리는
에너지 펑펑 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자꾸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되냐면 조금만 고생하고 있어 봐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미국이 왜 위대했고 미국이 왜 힘이 좋고 여러분들이 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새로운 선물을 주겠다. 그거를 지금 잡고 있는 게 1년 반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공무원이 다치도 끝나고 불법 이민자 쫓아내고 기타 등등 하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미국 무너질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봐야 됩니다. 1년은 봐야 됩니다. 1년. 아르헨티나 본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 뭐 벌이겠다 이라는데 관세 전쟁을 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원을 이전과 다른 방식의 경제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번에 영주권 살려면 70억 내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일반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온나? 그럼 영주권 줄게. 아니면은 기술 이민 들어온나? 능력 있는 사람 들어온나? 그러면 우리가 키워줄게.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이 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앞으로 오는 시대. 지금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변해서 새로운 시대로 변해가는 것. 그게 뭡니까?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오는 건데 그 새로운 경제 질서는 파워라는 거죠. 힘. 그리고 파워, 능력. 소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는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가 아프고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고 괴롭지만 버텨나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거 딱 트럼프는 1년 반 잡고 있어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한 걸 보게 될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부러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거든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 미국만큼 축복받은 땅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중국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원래 미국이 가져갈 역할을 중국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가 대타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세계를 괴롭히는 건 아니요. 한마디로 채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계의 경제 질서, 정치 질서를 새롭게 재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축이 되고 그 사명을 얼뜻결에 맡은 사람이 트럼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해요. 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에 편향된 CNN 보도를 받아 쓰는 MBC, JMTBC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이 하는데 저는 그 원문 바로 보거든요. 그쪽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봐요. 그게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 그래 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는 거를 이미 강력히 이야기했고 주장했던가. 왜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와 한국에서 CNN 걸러서 나오는 보도들은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저 방송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는 그날까지 CNN 이런 데서는 앞선다고 했거든요. 해리스가 앞선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뚜껑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요번에 의회 연설에서 말했던 것처럼 멀겋게 물들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카운티 다 승리했고 일반 국민 투표도 다 트럼프가 가져갔어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 1년, 저 1년 반, 트럼프 잡고 있는 1년 반입니다. 덧지가 끝나는 것까지. 이걸 통해서 정말로 트럼프가 본인이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완전히 자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이 그 사람을 내리에서 쓰게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자기가 모르고 자기 주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늘이 신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스케줄,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제 질서가 나오고 이러한 정치 질서가 나오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세상에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과정,
그 중에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능력을 가진 사람 소수만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이요. 능력을 가지지 않은 대다수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다시 윤회를 해라. 다시 돌아라. 어렵게 살아라. 정신 차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종교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금화교육의 핵심이거든요. 화에서 금의 이것이 들어오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센스. 우리가 사주 명량에서 오행을 말할 때도 제일 부피가 적한 게 사주의 갑을병정, 천간에서 보면 갑을병정 무의 경신이죠. 경금, 신금. 제일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신금. 신금은 보석이라고 하면 그거거든요. 제일 압축되고 제일 작지만 제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갑에서 개까지 10개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값어치 있는 게 신금이거든요. 그리고 경금. 경신금이 제일 비싸요. 경신금이 제일 비싸고 제일 우리가 아는 제일 강력하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편향된 쪽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석탄 이만큼보다 다이아몬드 이만큼 더 비싸잖아요. 바로 그 이치입니다. 사람도 이제는 네가 석탄이 될 거냐 다이아몬드 될 거냐 그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석탄이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잖아요. 그거는 삽으로 퍼넣으면 돼요. 그죠? 석탄은 삽으로 퍼갖고 늘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정밀한 가공이 들어가야 되고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석탄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바로 그 시대가 금화교육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송일영 작가가 말했던 제가 늘 잘 쓰는 비유 근근히 그냥 살아가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힘들어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근근히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게 산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직업 보장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빠른 속도로 대체돼 가고 있잖아요. AI로. 왜? 기업은 이제는 다 그래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는 뭐 좀 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들 자체가 이제는 정규직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비정규직으로 쓰려고 하고 이제는 세상 자체가 옛날처럼 장기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고용해야 그 사람 오래 쓰고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이제는 20년, 30년씩 못 간단 말입니다. 몇 년 안에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회사 고용이 유연해져야 돼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쓰고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란 이제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옮기는 자리가 안정된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연봉 10만, 20만 불을 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만 불, 2만 불밖에 못 받아요. 몇천 불. 왜? 능력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헤드헌터 시장에 있거든요. 헤드헌터 시장에 가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헌터 시장에 가면 딱 그 사람의 능력 가치가 시급으로 매겨져 있고 다 있어요. 그 가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헤드헌터 시장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잡을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헤드헌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헤드헌터단은 연락 옵니다. 혹시 이직할 생각 없냐 이런데 왜냐면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과 이 기술자들 서로 연결을 헤드헌터들 해주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뭐 써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는 그냥 정규직으로 사람을 쓰기보다는 몇 시간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게 서로가 서로한테 좋거든요. 왜? 그럼 여러 가지 몇 가지 회사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연봉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시장들, 그런 테크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몇 시까지 오면서 얼마 받고 다다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직장이 점점 없어지죠. 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쓸 일이 이제 없잖아요. 사람들은 하루 8시간, 9시간 일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해가 올 때까지 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돈을 받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제가 고용주라도
아니, 4시간 일하고, 하루에 실제로 그 사람 업무해야 될 시간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데, 왜 8시간, 9시간 데리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그 바뀌는 거에 맞게끔 세상도 바뀌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왜? 사대보험료 의아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만두고 지 입맛을 봤는데 찾아갈지 모르는데, 언제 그 노동법에 늘 끌려다녀야 됩니까? 경영자인데. 경영자가 왜 노동자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노동자가 뭐 갑이냐고. 물론 노동법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동법이 더 갑질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뭐. 정규직 뽑기 싫다.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딱 얼마, 몇 개월, 얼마. 오케이? 예. 서로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일만 해놓으면 되니까. 계약하기 좋거든요. 컨설팅으로 계약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 비정규직 형태로 돌아가고, 아니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는 시대고, 그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시장 안에서부터 그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일하는 대체적인, 이제 국가 공무원부터 자르겠다는 거죠. 싹 잘라내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100만 명, 최소 100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100만 명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미국 안에서 있는 미국인들이 그냥 일자리 없으면 밑으로 내려 그 일을 해야 돼요. 대신에 옛날에는 싼 가격으로 그 사람 썼지만 이제는 정상적 가격을 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싼 가격을 했기 때문에 팁이라는 제도가 되는데 미국 안에서 이제 팁 제도가 바뀌잖아요. 왜? 이제는 팁 제도를 주는 건데 자기들도 부담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월급을 주자.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1년 반 동안 어떻게 고용시장이 변화되고 노동시장이 변화되고 경제 질서가 트럼프 임기 4년 안에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시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볼 수 있다고. 그게 최소한 1년 반은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이니까 부숴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 때려야죠. 정신 못 차리게 해야죠. 이번에 멕시코가 이제 미국하고 갈라설 수 있다. 우리는 브릭스 가겠다. 응. 브릭스 가보라고요. 브릭스에 믿을 사람 누가 있는데? 인도는 원래 항상 일대로 가는 애. 원래 남의 말 안 들어요. 러시아는 지금 밀월 관계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브라질 원래 힘 없잖아요. 브라질은 원래 힘 없어요. 그냥 브라질은 자기 돈 내는 것만 다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라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체 세력을 만들겠다 한 건데 그 안에서 차이 나고 있다 분열됐잖아요. 그리고 멕시코는 지금 저래 버티잖아요. 캐나다하고 큰 거 다칩니다. 진짜 멕시코는 이미 그 국경 호프만인가 그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서 멕시코를 반테러 국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단체는 반테러, 그 테러 단체가 있는 국가를 반테러 국가로 테러 국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테러법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시킨 게 뭡니까? 카르텔이잖아요. 멕시코나 콜롬비아의 카르텔. 그래서 요번에 멕시코가 그동안 그렇게 안 잡히던 마약왕 미국이 있는 멕시코에 잡아놨던 걸 미국으로 몇 명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카르텔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펜타닐이 넘어오는 거는 멕시코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멕시코에 너무나 많은 마약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쓸 겁니까? 걔들이 다 멕시코 정부와 경찰 이게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피하 구분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반테러 단체로 규정하는 순간 미국은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영화 보셔서 알시겠지만 그 시카리오 같은 거 보면 멕시코 바로 미국 접경에 있는 멕시코 그 구역 그 도시 델안후인가 그 도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게임들이 다 잡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보는 입장에서. 펜타닐을 없애려고 하면, 펜타닐 원료는 중국에서 나오지만 이것을 재가공하는 데가 거기 있거든요. 멕시코. 그리고 펜타닐을 사실 캐나다를 통해서 많이 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캐나다 보내가 오거든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을 볼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관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땐 때릴 거예요. 정말요. 저번에 트럼프가 했어요. 여차하면 반테러 단체 하고 나면 미국에 위협을 주는 테러 단체로 규정되는 순간 그네들이 있는 나라나 그걸 보호하는 그 국가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옛날에 파키스탄이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빈 라덴 숨어 있으니까 부시가 파키스탄 보고 야, 우리 잡으러 갈 테니까 우리 들어가 작전할 수 있게 해줘라니까 파키스탄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석기시대 만들어 푼다. 다 없애 푼다. 빨리 비키라. 아, 미안하다. 내가 비켜줬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로 가자는 겁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돈의 가치, 그 금전적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트럼프는 진짜 사실 트럼프 평화주의자거든요. 트럼프 싸움하는 거 싫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싸움하는 거 싫어요. 왜? 싸우면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필요 없고 일단 평화협정 해. 하고 서로 윈윈하자. 푸틴은 좋잖아요. 오케이. 왜? 자기 이거 왔으니까. 자, 보세요.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한마디 하고 갔지요. 가갖고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참 절묘한 게 트럼프가 군사지원 끊어. 정보지원 끊어.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 정보 없으니까 몇만 명이 지금 러시아가 크루츠크 그 지역 진군 이만큼 해가지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밀고 들어갔잖아요. 밀고 들어가는데 트럼프는 모르겠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부 라인 떼주겠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부 라인을 러시아가 가져가든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든 상관없어요. 자, 이거 딱 그거거든요. 동부 그 라인에서 러시아 가져가면 러시아하고 그 광물을 새로 개발하려 했는데 푸틴이 한 발 먼저 앞섰잖아요. 트럼프 보고 야, 우리 이대로 국경선 되면 여기 개발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기술 없거든. 미국 너 같이 좀 하자. 우리 거도 개발해줘. 우리 거 재건 사업할 거 개발할 거 너한테 줄게. 너 미국 기업 들어와서 해줘. 푸틴이 먼저 제안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굿, 오케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박수. 그래 됐잖아. 얼마나 국민이 딴게. 근데 우크라이나 이거 돌려달라는데 돌려주면 뭐예요? 의미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겁니다. 미국은 동부 우크라이나 지도가 어떻게 끊이지는 상관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도가 많이 없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를 누가 개발하러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딱 트럼프가 여러분들의 알려진 거하고 다른 트럼프는 우리나라로 해서 그것만 보도했잖아요. 50% 무조건 뺏어오는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50%를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좀 복잡한데,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너그 새끼, 너그 못 믿겠다거든요. 그래서 그 50%를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 50%를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오는 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 기금을 우크라이나 법 밑에 두지 않겠다. 미국 뉴욕 법원 밑에 두겠다. 그래서 그 기금 관리를 미국이 하겠다. 왜? 누구 돈 많이 땡가 먹었잖아.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싹 빼고 미국이 50%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한국 보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미국 나쁜 놈이네. 50% 다 뺏어가네? 아니에요.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그 50% 그 강물 채굴권이 나와가지고 협약을 맺으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것 자체를 관할을 미국 밑에 두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 하니까 다 너무 많이 뺏어 먹더라. 빼먹더라. 그래서 그런 거야.
트럼프가 생각해서 한 건데 그걸 젤렌스키가 두고 찼으니까 트럼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겁니다. 푸틴한테 좋아 뭐 내 자존심 상하겠으니까 너 당해봐. 지금 싸우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는 동부 이상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1번 나토 가입을 못하게 만들고 2번 나토 가입을 안 할 수 있는 친러 우크라이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그래서 젤렌스키가 없어지고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친러 정권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푸틴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동부만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점령 전쟁이 아니에요. 합병할 생각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뭐냐. 그 이익과 러시아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합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잘 돼가는 겁니다. 뭐 그거로 인해서 유럽이 발끈했는데 그 부분은 뭐 오늘 다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한마디로 돈 되는 일은 다 하겠다.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자 지구도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집트나 요르단 절대 안 받겠다 그래요. 근데 가자에서 트럼프는 그거 있잖아. 휴양지로 만들겠다. 트럼프 입장에서 맞는 거죠. 그 지금 가자 지구 거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작전하면서 땅굴하고 싹 다 없애버린다고 청층이 다 폭파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밑에 도시 기반 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도 땅굴 많이 파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내보내려고 하니 걔들 잘하면 하마스가 되거든요. 왜?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들, 자기 아저씨들 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죽었잖아. 자라서 아무것도 자기들은 비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잘하면 또 하마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또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나눠서 저 땅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을 쫓아내느냐? 우리도 옛날에 만주에 살았어요. 쫓겨났잖아요. 왜? 국력이 힘이 없어서 고구려 망한 이유에 쫓겨났잖아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힘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고, 힘 없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동정주의, 이런 거, 인도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능력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국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럼 대한민국은 국력을 키울 기회가 한 10년 동안 없거든요. 어제 어제 성렬이, 구속 취소되니까 막 나한테 문자 와가지고, 형님 보이소? 이러면서 그쪽 지지하는 애들, 보이소? 이러면서 나 풀리 났습니다. 풀리 났는데 어쩌라고. 풀리 난 거하고 구속 풀리 난 거 났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아니잖아. 구속 수사를 받느냐,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 이건데, 구속 수사 시점이 법원에 볼 때 문제가 있어. 그래서 풀어준 거야.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시나리오가 몇 개 있다. 그래 말하고 말았어. 일일이 댓글로 내가 문자로 답하기 힘드니까. 자, 다시 돌아오면 트럼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정치 질서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의 큰 질서 힘은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정치 제도를 만들겠다. 왜? 이게 민주주의 사실 기상거든요. 해보니까. 진보가 너무 헛발렸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린란드 이번에 의회 연설할 때 그린란드 또 언급했거든요. 그린란드 사람 지지한다. 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이 뭐냐면 그린란드가 자치령으로 자치권을 덴마크에서 가지고 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 데서 미국과 우리가 협조합시다. 우리 미국과 친하게 지낼래요? 미국의 그 오케이 사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고 싶어요. 투표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사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 보고도 말한 거죠. 지금 북극해가 높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 그린란드 관리할 수 있냐? 그냥 넘기라 이거죠. 대가 치러줄게.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라
대가 줄게. 넘겨라. 너 사실 신호 지배도 안 하고 있지 않냐, 덴마크. 지금 중국이 이렇다. 거기가 사실 엮인 게 중국, 러시아, 미국이었는데 그 덴마크 하나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린란드 때문에. 근데 이것만 미국이 가져온다면 러시아하고는 친해졌으니까 이제 중국 견제하기 쉬운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항상 애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전쟁에서 가져오긴 그렇고, 그래서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가 자치령이 되고, 자치령 되고 나면 자치령 입장에서 우린 미국과 친하게 지낼래? 라고 자꾸 꼬시는 거죠. 이번 파나마 봤죠? 회사 교체한 거, CK 헐지슨, CK 헐지슨이 홍콩의 리자청이라고 하는 그 회사, 홍콩 유명 갑부 있거든요. 갑부가 하는 회사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도 된 블랙록이라고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투자해서. 바꿨잖아요. 계약 바꿨잖아요. 그래서 파나마 문화 인수권을 미국이 가져왔잖아요. 힘 좋지요? 이런 것도 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거는 바로 돈, 머니, 그리고 능력, 어빌리티.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새롭게 만들자. 그 1등은, 그 핵심은, 거기서 큰 바탕은 누가 간다? 미국이 가겠다. 그래서 미국이 골든 에이지가 되는 거,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제일 좋은, 전 세계 인재가 다 있잖아요. 빅테크도, 빅테크 대부분 기업도 미국에 다 있잖아요. 다 모여드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말 잘 맞춰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한국 언론 나온 것처럼 너무 뭐랍니까, 너무 미국이 흔들거린 것 같다. 하나도 흔들거리는 거 없어요. 트럼프는 밀당의 대가입니다. 사반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가격했다, 안 했다, 또 대갑니다. 공무원들 잘랐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잘랐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젤렌스키도 거기 당한 거고, 바보같이. 지금 이제 캐나다하고 둘이 설전을 벌였다는데, 그건 물밑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왜? 펜타닐 넘어온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 미국이 안 준다? 전기 안 주겠다. 그럼 남은 전기 뭐 할 건데, 저거는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정치란 그런 겁니다. 중국어로 하면 쌍요 정策. 위에 정책이 있으면 샤요 또 있죠. 밑에는 대책이 있다. 이 대책들은 밑에서 마련하고 정책은 어르렁거리지만 밑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찾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뉴스들로 나오거든요. 그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들한테 풀어버려요. 자기 극우 이런 사람. 근데 그들이 보도하는 걸 사람들 봐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도하는 거 안 보고, MBC, KBS, YTN, JMTBC, 이것만 보니까, 미국 이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나와 있는 유튜버들이나 팟캐스트를 번역되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라니까요. 저런 거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식 나오면, 트럼프가 트럼프 소식 나오기 전에, 그거 보고 있으면, 벌써 보도들이 나와요. 한국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압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 처져 있는 게 바로 부동산에 올인해서 한국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정말 대책 없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남 상구하고 동작구 풀어줘가지고 엉망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한다?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 한다. 근데 싸움은 전쟁은 싫어한다. 평화. 장사꾼들은 싸움 싫어합니다. 손해잖아요. 손해 안 보고 욕 정도 값을 하고 서로 하는 게 좋아요. 트럼프는 앞으로 잘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를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제가 뭐 정치 좋아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실의 흐름 대체가 간다 이 말씀 드리는 거. 뭐 댓글이 뭐 궁금하신 거 좀 댓글 주시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